뉴트 TV. 안녕하세요, 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초보 유튜버들이 쓰기 편한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는요, 이제 알밤 PD의 추천으로, 이제 권유로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 뭐 어떠한 목적보다는 그냥 저희의 추억, 또 저만의 추억을 좀 이제 영상으로 남기고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전 1번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막상 시작했을 때 장비를 이것저것 사야 되는 것이 아닐까, 너무 큰 돈이 들잖아 이러면서 좀 불만이 많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블로그, 유튜브를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다들 추천해 주시는 말이 있는 장비를 가지고 활용을 해라, 이렇게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총 3가지를 가지고 저는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하나씩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핸드폰은 무조건 소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만큼 검색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세로로 촬영하지 마세요, 뭐 이런 사실 글귀를 못 봐서, 제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영상을 다 세로로 촬영을 해서 굉장히 화면이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실 때는 이렇게 가로로 촬영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앞뒤 화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뒤에 화소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제 뒤로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 불편한 점은 이렇게 뒤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니터링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가지고 이제 찍었던 이 고프로, 지금 새로 나온 6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이 4는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액션캠이라서 굉장히 가볍고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그래서 여기 영상 보시면 저희 워터파크 가서 미끄럼틀 타는 영상에 이거 알밤 PD가 이렇게 가슴 쪽에 차고 찍었던 영상들이고요. 액션캠이라 그런지 화각도 굉장히 넓어요. 볼록 렌즈를 띄워놓은 것처럼 화각도 굉장히 둥그렇고 넓게 잡힙니다. 그래서 뭔가 활동성 있는 액션, 정말 액티비티한 느낌을 찍을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화면이 어두워요. 컴퓨터에 옮겼는데 화면이 너무나 어두워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렇게 찍으면서 뭐 이야기를 하면 소리가 크게 들리지만,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누군가를 찍어주고 이 대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소리가 정말 안 들립니다. 이렇게만 촬영을 해도 소리가 크게 안 잡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3번째로 썼던 이 DSLR 7D,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무겁죠. 크고 무거워요. 여자 혼자서 이제 일상을 남기기 위해서,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무게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활용을 했었냐면, 집에서 실내 촬영 이제 세워놓고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촬영을 할 때 삼각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촬영을 했었고요. 좋은 점은 핸드폰보다는, 이게 아무리 오래된 카메라라 하더라도 핸드폰보다는 화질이 더 그래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번에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캐논 N50이라는 미러리스 카메라고요. 이 미러리스 최근에 구매한 이것과 정말 6, 7년 전에 구매했던 이 비싼 카메라를 비교하자면 지금 나온 카메라의 화소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M50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캐논과 소니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캐논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소니는 자동 초점이기 때문에 터치스크린으로 초점을 직접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고 이렇게 찍어봤더니 초점을 변경하는데 3초, 2초라도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캐논은 2가지의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있고요. 이 M50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소니와 마찬가지로 자동 초점이 하나 있고,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셀프로 찍으면서 가잖아요. 근데 옆에 혹시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고 다른 사물이 있을 때도 이게 잠깐 초점을 벗어날 수 있지만, 그때 제가 터치 스크린으로 터치를 해서 제 얼굴을 다시 빠른 시간 안에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캐논을 선택했고요. 캐논에서도 지금 제가 구매한 M50 그리고 G7X Mark II 이렇게 두 가지를 고민했었는데요. G7X Mark II는 하이엔드 카메라라서 굉장히 가볍고 안에 렌즈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얇아요. 얇고 가볍다는 진짜 최고의 편리성의 장점이 있지만, 저는 미러리스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DSLR을 이제 렌즈, 다양한 렌즈를 가지고 있었고 혹시나 미러리스로 좀 호환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M50을 구매했고요.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가격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 M50을 구매한 거는 이제 기본 번들 렌즈 15, 45 렌즈 하나와 16기가 메모리 칩 그리고 이제 바디 이렇게 해서 원래 캐논의 정가는 89만 8천원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번에 마침 해외 나갈 일이 있어서 면세 찬스를 저는 활용을 했고요. 원래 면세가는 77만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그 면세가 안에서도 20% 할인을 하고 있어서 제가 구매한 최종 가격은 62만원 정도입니다.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매했는데 추가 적립금 사용이나 뭐 쿠폰 사용은 따로 안 됐고요. 대략 62만원 딱 정해진 가격에 구매가 가능했고요. 그래서 캐논에서 정식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격과 비교를 하자면 약 27만원 정도를 절약하고 저는 이제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었어요. 뭐 해외에 나갈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면세점 찬스를 이용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M50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제 DSLR로 카메라를 바꿔서 M50을 직접 들고 제가 직접 써본 후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에 앞서서 지금 카메라를 바꾸니 거니까 바뀌는 화면에 대해서도 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카메라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번에 구매했다던 M5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교토 여행을 가면서 이 M50으로 다 촬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장점은 첫 번째, 보시다시피 작고 가벼워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유튜버들은 1인 크리에이터들이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촬영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들어도 저 이렇게 셀카를 찍어도 전혀 무겁거나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제 장점이었고요. 딱 보이시다시피 이거 스위블 회전형 LCD 모니터, 그러니까 LCD 화면이 있고요. 좋죠. 이렇게 돌아가서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셀카로 찍기도 편리하고 제가 제 화면을 보면서 모니터링 하기도 좋고. 근데 한 가지에 이게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쪽 바로 옆에 이거 마이크, 외장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돌리기가 이렇게 계속 걸려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돌려야 되냐면 살짝 안으로 당기셔서 걸리지 않을 선까지 하셔서 돌려서 다시 당기시고 다시 또 당기셔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약간은 번거롭지만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아닌 그런 장점이죠. 이게 있고, 한 가지 더, 이 외장 이제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외장 마이크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찾아보니까 외장 마이크를 연결할 수 없는 미러리스 카메라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외장 마이크를 반드시 쓰실 분들은 이 단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겪어본 M50의 단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겪었던 주관적인 이야기고요. 일단 첫 번째, 4K 지원이 된다라고 하죠, M50이. 하지만 4K의 프레임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막상 4K를 켜보면 화각이 좁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쓰는 이만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좋은 점은 Full HD 1080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화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사용하셔도 충분하다라는 장점은 또 있습니다. 이 렌즈를 수동으로 빼야 돼요. 보통 뭐 렌즈라고 뭐 온 딱 키면 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버튼을 당겨서 손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돌려야 돼요. 넣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무리 돌려도 들어가지 않고요. 이 아까 당겼던 이걸 이 버튼을 다시 당겨서 잡고 있는 채로 넣어야지만 렌즈가 들어갑니다. 진짜 생각보다 사용할 때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단점이라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정말 불편했던 최악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요, USB로 충전이 안 돼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미러리스는 이제 컴퓨터와 노트북으로 비교를 한다면 노트북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휴대성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작게 만들었고, 바로 이렇게 USB 단자를 꽂아서 충전이 안 되다 보니까 충전은 이제 배터리팩에 해야 되고, 이 충전을 하는 시간 동안은 이 카메라를 볼 수가 없어요. 아니면 여분의 배터리를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저는 정말 최악의 단점이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캐논을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요즘 나오는 미러리스들은 바로 연결해서 충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면 사야 될 장비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뭐 조명, 마이크 등등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하지만 유튜브는 영상이잖아요. 이 영상은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화질이 너무나 떨어지면 이제 보는 사람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비들 중 꼭 하나를 고르자고 하면 카메라를 선택한 거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산 M50에 너무나 만족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 M50으로 좋은 영상, 화질이 좋은, 또 더 좋은 영상들을 많이 찍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 저도 부속 장비를 하나 둘씩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매한 부속 장비들에 대해서도 다시 리뷰를 남길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